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단행한 첫 공식 행보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중대한 순간이었는데요.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치하했는데요. 우리 군이 국민에 대한 충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매우 유동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의 냉철한 판단과 태세 유지를 직접 당부한 겁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군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그리고 우리 합참의장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해서 북한군 동향도 잘 파악해 보시고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군 장병들 대부분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이 나라를 더 이상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장병들에게도 혹여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안보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애쓰십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계엄령 사태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남아 저항한 우리 군 장병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이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며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군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를 위한 존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요. 바로 그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군 지휘부에 명확히 천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군 통수권 이양과 장병 치하였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헌법과 국민을 중심에 둔 안보 리더십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대통령 첫날 달랐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자택에서 나온 이후부터 방탄 차량으로 국회에 도착할 때까지 철통 경호를 펼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경찰 전담 경호대였습니다.
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는데 통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 인력은 빠지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인계받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사를 마친 뒤 대통령 경호처의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를 경찰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경비구역이 아닌 2선으로 물러나서 활동하면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인데요. 전현직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호처 내의 내랑 공범들을 모두 척결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는데요.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직후 4일 새벽 6시 21분 중앙선관위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즉시 임기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 건데요. 그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따로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곧바로 인계받았고 군 통수권도 즉시 승계됐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진행했는데요. 그 직후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각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외교 일정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 1728만 7513표, 득표율 49.42%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록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1639만 표보다 약 90만 표를 더 받은 건데요. 이 수치는 과반 미달이라는 프레임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든 결정적 근거입니다. 역대 최고 득표라는 결과는 민심의 방향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한 국힘당 김문수 후보는 약 1439만 표, 득표율 41.15%에 그쳤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무려 289만 표차로 따돌리며 압승한 건데요. 사실상 비교 불가능한 완승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충남에서 47.68%, 충북은 47.47%, 세종에서는 무려 55.62%를 얻어 김문수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김문수는 대구 경북에서만 근근히 우위를 지켰는데요. 대구에서 23.22%, 경북은 25.52%로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김문수의 고향인 안동에서 치열하게 맞선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는데요. 전남 85.87%, 전북 82.65%, 광주 84.77%라는 수치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여전히 강고함을 보여준 결과인 거죠. 연령별 지지율도 눈에 띄는데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는 무려 72.7%, 50대는 69.8%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각각 22.2%, 25.9%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중년층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는데요. 20대에서는 41.3% 대 38.9%, 30대에서는 47.6% 대 40.2%로 앞섰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의 선택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에게서 55.1%의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는 39.2%에 그쳤습니다.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3,524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인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임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와 절박함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이처럼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1호 지시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생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될 전망입니다. 내각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정권의 국무위원 일부는 인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잔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제청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혼란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역대 최다 득표로 시작된 민심의 명령을 이재명 정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잔당들이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은 구태를 심판했고 변화를 선택했는데요. 민심이 준 이 기회를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만드는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날.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죠. 네, 대통령 자리가 비워서 치러진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선 확정되자마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그 첫 행보, 메시지, 또 이번 선거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그야말로 격동의 시작이었죠. 보통 있는 인수위 같은 것도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없었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새 대통령이 뭘 가장 먼저 강조했나, 또 어떤 방향을 잡으려 했나, 뭐 이런 의중을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군통수권자로서의 첫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그 경호 방식 결정 같은 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와, 진짜 당선 확정되고 바로 임기 시작에 군 통수권까지 정말 정신없었겠네요. 그 첫 공식 행보가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통화한 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군 최고지휘관이랑 첫 통화했다, 뭐 이런 상징성도 있겠지만요. 그 메시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요? 네, 군의 훈신을 일단 격려하면서도 국민과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요구했어요. 아, 국민과 헌법. 네, 특히 그 이전 정부 때 계엄령 시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좀 의식한 것처럼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군이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거, 이걸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국가 혼란을 막았다고 언급한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이 어느 특정 권력이 아니라 국민하고 헌법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걸 첫 메시지부터 딱 분명히 한 거죠. 군 장병들한테도 좀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됐겠네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군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그 경호 방식 결정도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보통은 당선되면 바로 경호처가 맞잖아요. 네, 통상 그렇죠. 근데 당분간 경찰 전담 경호대 경호로 유지한다? 이게 그냥 절차상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을까요? 단순 절차 이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호처 내부 인사검증이 끝날 때까지 이런 조건이 붙은 지시였거든요. 아, 조건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마침 그때 전현직 경호처 관계자들이 전임 대통령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이게 맞물리면서 그냥 행정편이 이걸 넘어서 경호 조직 자체를 좀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새 정부 시작부터 조직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선거 결과 자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728만 표, 득표율이 49.42%였어요. 네, 역대 최다였죠. 역대 최다. 2위 후보하고는 한 289만 표 차이였고요. 이 숫자가 갖는 정치적 무게,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과반은 아슬아슬하게 안 됐지만 역대 최다 득표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고 또 그만큼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네. 자료 보면 수도권, 충청, 호남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겼고요. 특히 40대, 50대 그리고 여성 유권자 지지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 4050하고 여성 지지율이 높았군요. 네, 40대가 72.7%, 50대가 69.8%, 여성은 55.1%였으니까요. 2030 세대에서도 우위를 보였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투표율이 79.4%였어요. 엄청 높았죠? 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최고치인데 이것도 변화에 대한 국민들 열망이 얼마나 강했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죠. 네. 그 당선 확정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랑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짧았지만요. 어떤 점들이 좀 강조됐나요? 네, 짧지만 핵심은 다 담겼다고 봐야죠. 진정한 민주공화국, 벼랑 끝 민생 회복, 무너진 민주주의 재건, 그리고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 공존과 화해, 이런 키워드들을 제시했습니다. 민생, 민주주의, 화해. 네, 그리고 소설가 한강 씨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 교훈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아, 한강 작가요? 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민생 회복을 딱 꼽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 TF 바로 만들고 필요하면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요. 바로 TF의 추경까지.
그렇죠. 그만큼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행보와 메시지,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군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했고, 경호 방식도 이례적이었고, 또 민생 회복 의지도 아주 강했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격동 속에서 출발한 만큼 국민들의 그 높은 기대, 또 역대 최다 득표라는 그 민심의 명령,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갈지 이게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새 정부가 이 강력한 민심에 지지하고 기대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런 점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